우리 사회가 청년 교육에 정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경제 활동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쉬는 청년의 수는 계속 늘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문제를 파고들어 대학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이 낡은 공식을 깨고요. 모든 청년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쉬는 청년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고요. 기존 정책들은 왜 효과가 없었는지 그 구조적인 한계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성장 유도라는 새로운 해법과 그 핵심 도구인 청년 역량 계좌를 살펴본 뒤에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증가하는 쉬었음 청년입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일부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미래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조용한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실체를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50만 4천 명.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4년 2월 기준으로 구직 활동조차 포기하고 쉬었다라고 답한 청년들의 숫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불과 2년 만에 11만 명 넘게 늘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세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여기서 쉬었음이라는 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청년들은 일할 의사는 있지만 일자리를 못 구하는 실업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예 노동시장의 문 밖으로 나가버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식 실업률 통계 뒤에 숨겨진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개인적으로는 직무 역량이 약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겠죠.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잠재 성장률은 떨어지고 복지 비용은 늘어나는 엄청난 청구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한 개인의 좌절이 사회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두 번째, 현행 정책의 한계를 통해 기존 전략들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청년 정책들을 가리켜서 지당하지만 쓸모없는 전략, 영어 약자로는 TBU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말들처럼 원론적으로는 100번 맞는 말이지만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한 좀 공허한 외침에 가깝다는 거죠. 이렇게 거대 담론에 갇힌 TBU 전략 대신 전문가들은 밝은 점 찾기라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이건 뭐가 문제지? 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사례는 뭐지? 이걸 찾아서 그 성공 요인을 널리 퍼뜨리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성공 사례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자는 거죠. 현재 우리 시스템의 악순환 고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사회 전체가 적성과 상관없이 일단 대학에 가라고 압박을 합니다. 둘째,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막상 현장에 필요한 역량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셋째, 여기서 바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요. 결국 넷째,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대기업문은 바늘구멍이 되는 이 기이한 노동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패러다임이 문제의 근원이라면 해법은 명확해집니다. 바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죠. 세 번째 순서입니다. 대학 진학 유도에서 청년 성장 유도로 청년 지원의 철학을 뿌리부터 바꾸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그림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기존 모델은 모든 청년을 대학이라는 단 하나의 좁은 깔때기 속으로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청년 성장 유도 모델은요. 청년 개개인을 중심에 둔 허브와 같아요. 대학이든 기술 훈련이든 인턴십이든 다양한 성장 경로를 동등하게 지원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장 유도라는 멋진 철학을 어떻게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그 핵심 대안이자 청년 개개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구체적인 정책 도구, 청년 역량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역량 계좌는요, 기존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철학은 지원하되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인턴십처럼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성장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맞춤형 성장 지원 책인 거죠.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유연성과 확장성입니다. 당장 필요한 자격증이나 인턴십에 쓸 수도 있고서 특히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청년에겐 지원을 더 강화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쓰고 남은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월에서 미래의 경력 전환이나 재교육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성장 종잣돈으로 쌓아둘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에 걸친 역량 개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모순이 드러납니다. 대학 진학을 전제로 한 지금의 지원책들은요, 정작 대학 진학률이 현저히 낮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제도가 오히려 교육 격차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셈이죠. 역량계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학에 가지 않는 혹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성공시키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교한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 안전장치를 짚어보겠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이 3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투명하고 엄격한 인증평가 시스템. 둘째,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스스로 다양한 길을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초중고 단계의 진로 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입학 초기에 학생들의 기초 학업 능력을 의무적으로 진단해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이 책임지고 보충 교육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 4년이라는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진짜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제안드린 이 모든 이야기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대학 진학 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대학이 유일한 정답이 아닌 사회, 다른 길을 선택해도 공정한 기회를 얻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대학 졸업장만이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청년들에게 어떤 다양한 성장 경로를 제시하고 또 그들의 선택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